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 제목은 Constructive Heuristics for the Unrelated Parallel Machine Scheduling Problem with Machine Eligibility and Setup Time입니다. 본 논문이 기재된 저널은 Computer and Industrial Engineering으로 임팩트 팩터 Q1에 해당하는 저널이고요. 논문의 키워드로는 Scheduling, Constructive Heuristics, 그리고 Unrelated Parallel Machine Setup Time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스케줄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머신 엘리지빌리티입니다. 이는 각 작업은 사용 가능한 모든 머신의 하위 집합에서만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퀀스 디펜던스인데요.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셋업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처리할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셋업 타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냉난방 공조 장비 제조 공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맞춤형 냉난방 공조 장비의 박스와 덕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금속 부품은 각각 부품의 크기와 두께, 형상 등의 물리적인 특성이 다르고 하나의 박스에 수많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툴 셋업 타임이 실제 프로세싱 타임보다 훨씬 길다는 특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복잡한 공정을 현장 반장의 경험에 의존해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 지연이나 긴급 작업의 조기 처리와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한 HVAC 공장에서 관찰된 실제 사례를 토대로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고도로 맞춤화된 설비를 매우 짧은 리드타임 내에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이 공장의 생산 공정은 크게 금속 부품 제조와 조립 공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조립 공정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공장의 납기 준수는 금속 제조 공정의 성과에 크게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나타낸 그림이 이 해당 공장에서의 금속 제조 공정의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금속 원자재가 커팅 섹션에 투입되게 되면 이 커팅 공정에서는 3개의 머신을 통해서 절단이 진행되게 되고 절단된 원자재들은 이후 폴딩 섹션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 폴딩 공정에서는 이 세 종류의 각기 다른 머신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각 잡들은 이 잡의 특성에 따라서 처리되는 머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이 커팅 공정에서는 최적의 절단 위치를 계산하여서 최대한 많은 부품을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폴딩 공정에서의 이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폴딩 공정에서는 셋업 시간이 프로세싱 타임보다 더욱 길어 전체적인 공정의 병목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의 문제를 이 기계 적합성, 즉 머신 엘리지빌리티와 시퀀스 디펜던스 셋업 타임을 고려한 Unrelated Parallel Machine Scheduling을 통해서 토탈 타디니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렉트럭처 리뷰입니다. 본 연구는 알루미늄 주조공정, 다품종 금속 주조산업, 금속 포장 산업과 같이 현실 산업에서 발생하는 패러럴 머신들을 다룬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였고요. 하단에 있는 표는 주요 연구들을 비교한 것으로 머신 엘리지빌리티, 셋업 타임, 릴리즈 데이트, 프리시던스와 같이 각 논문들이 다루는 문제 특성과 목적 함수, 그리고 사용된 방법론까지 정리한 표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현재까지 제시된 문헌 중에서는 본 연구와 완전히 동일한 조합, 즉 머신 엘리지빌리티, 셋업 타임, 그리고
목적 함수로는 토탈 타드니스를 최소화하는 이 해당 조합들을 다룬 사례가 없다고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에 관한 설명과 수리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n개의 잡을 m개의 패러럴한 머신에 할당하고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해당 문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작업 J는 각 머신 i에 대해 서로 다른 프로세싱 타임 PIJ를 가지고 있으며 듀데이트는 DJ로 표기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작업은 모든 기계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작업 J는 해당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머신의 하위 집합인 MJ 내에서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머신 간 셋업 타임이 존재하며 이는 각 잡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퀀스 디펜던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머신 i에서 잡 J가 잡 K보다 먼저 수행되게 될 경우에는 이 해당 셋업 타임은 SIJK로 표현되게 됩니다.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져 있으며 디시전 베리어블로는 머신 i에서 잡 J가 잡 K보다 먼저 수행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의미하는 XIJK, 그리고 머신 i에서 잡 J의 완료 시간을 나타내는 CIJ, 그리고 잡 J의 타드니스를 의미하는 TJ로 구성되게 됩니다. 목적 함수는 식 1번으로 전체 잡 J에 대해 타드니스 TJ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식 2번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식 2번의 제약은 이 각 잡 J에 대한 타드니스를 정의하는 수식입니다. 식 3번은 이 각 잡은 한 기계 내에서 정확히 하나의 선행 작업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수식이고요. 식 4번은 이 각 잡 J는 최대 하나의 후속 잡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식 5번은 각 머신 i에서 더미 작업 0의 후속 작업은 최대 하나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6번 수식은 동일한 머신 내에서 잡 J 다음에 잡 K가 배정되려면 이 잡 J 이전에 어떠한 선행 작업 H가 존재해야 함을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7번 수식은 이 각각 모든 작업들은 이전 작업이 완료된 후에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수식이고요. 8번 수식으로는 더미 작업의 완료 시간을 0을 부여한다는 수식이며 9번 수식은 이진 변수로 나타내는 식, 10번과 11번은 비음 조건을 나타내는 제약 조건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휴리스틱에서 사용되는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져 있고요. 인디케이터로는 SPIKJ와 SPIJ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SPIKJ는 만약 잡 J가 머신 i에서 잡 K 이후에 수행된다면 두 값을 더한 것이 총 토탈 프로세싱 타임임을 의미하는 인디케이터이고요. SPIJ는 머신 i에서 잡 J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상 처리 시간의 평균 추정치를 나타냅니다. 해당 연구에서의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은 아래 세 단계의 절차로 구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컨스트럭션입니다. 이는 초기 해를 생성하는 단계로 각 방법론마다 알고리즘 1부터 4 중 하나를 선택해 초기 해를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리페어 단계인데요. 만약 첫 번째 단계에서 제공된 해가
이 empty한 머신을 포함하고 있다 한다면 이 해당 머신에서 처리 가능한 잡 중 가장 타디니스를 높이는 작업을 확인을 하고 이 잡이 할당된 머신이 2개 이상의 잡을 할당되어 있다면 이 기존 머신에서 이 empty한 머신으로 이 잡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이 리페어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임프루브먼트 단계인데요. 최종적으로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친 이 해가 총 타디니스의 합이 0보다 크다 한다면 이 타디니스가 0보다 크고 2개 이상의 작업이 할당된 각 머신에서 가장 높은 타디니스를 유발하는 잡을 찾아서 이 베스트 포지션 토탈의 절차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로 이 잡을 재배치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방법론들 중에서 이전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에 해당 문제에 맞게 수정된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은 빨갛게 네모친 5개의 방법론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휴리스틱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선택적 과정들을 거친 알고리즘과 거치지 않은 알고리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각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보여드린 표에서 존재한 수정된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에서의 초기 해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인 알고리즘 1과 알고리즘 2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1은 이전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기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원래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퀀스 디펜던트 셋업 타임 그리고 총 지연 최소화라는 목적 함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구조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I1, I2로 제2의 정의가 기존 문헌들과 달리 셋업 시간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한 부분입니다. 알고리즘 2는 라바디 에럴이 제시한 기존의 컨스트럭티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논문에서는 여기에 머신 엘리지빌리티 제약을 추가하고 목적 함수 계산 방식을 수정하여 문제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은 H1부터 H5까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된 모든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은 알고리즘 3 혹은 4를 컨스트럭션 단계에서 활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리페어 및 임프루브먼트 단계를 조합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 하단에 있는 표와 같이 H1은 알고리즘 3만 사용하여 별도의 리페어나 임프루브먼트가 단계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H2는 알고리즘 3와 리페어와 IP 등 임프루브먼트 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4는 첫 번째 단계에서 알고리즘 4만 사용하지만 H5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모두 수행하면서 둘 알고리즘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적으로 알고리즘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작업 삽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스트 포지션 JI인데요. 이는 잡 J를 머신 I에 삽입할 수 있는 모든 위치들 중에서 목적 함수인 총 납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인 베스트 포지션 JI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스트 포지션 토탈 J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잡 J가 할당 가능한 모든 머신의 모든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삽입하는 방법이 이 베스트 포지션 토탈 J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H1부터 H5까지가
컨스트럭션 단계에서 사용한 알고리즘 3와 알고리즘 4의 수행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3에서는 먼저 작업이 할당 가능한 기계의 수를 기준으로 작업 집합 j-를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 작업이 할당할 수 있는 기계가 1개라고 한다면 이 해당 작업들은 작업 할당 가능한 기계에 할당이 되게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해당 작업이 할당 가능한 기계들 중에서 현재 부하가 가장 적은 기계, 즉 해당 기계가 맡고 있는 작업의 수가 가장 작은 기계에 해당 작업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후 선택된 기계 i스타에 아직 작업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이 해당 작업의 완료 시간은 단순히 이 기계 i스타에서의 잡 j2의 프로세싱 타임으로 정의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베스트 포지션 ji 스타의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작업을 삽입할 최적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고리즘 4는 H3와 마찬가지로 112 순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3와 유사하지만 H가 1보다 클 때 베스트 포지션 ji 스타를 사용하는 알고리즘 3와 반해서 이 알고리즘 4는 베스트 포지션 토탈 j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본 논문이 수정한 메타휴리스틱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다이애나 et al.이 제안한 면역 기반의 알고리즘을 본 문제에 맞게 머신 일리지빌리티 제약을 추가함으로써 수정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에서 해가 표현되는 방법은 하나의 개체는 n개의 위치를 가진 벡터로 표현되며 이 각각은 하나의 기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각 기계에 해당하는 벡터의 위치에는 작업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포함되고 있으며 이 해당 작업의 위치는 처리되는 순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제한된 메타휴리스틱인 CSA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 면역 기억인데요. 이 기억에서의 해 집합에 해당하는 MMU는 Grid Randomized Adaptive Search Procedure인 GRASP를 사용하여 구성되게 됩니다. 이는 초기에는 해가 비어져 있고 여기에 작업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이 부분해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이 다음에 부분해 S에 추가할 작업을 선택하는 과정은 이 주어진 부분해에 대해서 아직 스케줄 되지 않은 모든 작업에 대해서 베스트 포지션 토탈 j 절차를 이용하여서 목적 함수 값이 가장 좋은 상위 k개의 작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제한된 리스트에서 하나의 작업을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이 해당 작업은 또 베스트 포지션 토탈의 절차를 이용해서 이 부분해 S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제한된 리스트를 재선적함으로써 이 해당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트니스입니다.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목적 함수의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해당 알고리즘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향상된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 로컬 옵티멀에 빠지는 것을 탈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알고리즘에서의 적합도인 fs는 다음의 수식과 같이 설정되게 됩니다. 이 프라이오 s는 이 해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100%에서 시작해서 이제 최근 반복 동안의 메이크 스팬이 개선되지 않은 횟수에 따라서 이전에 정해진 감색의 수인 D 프라이어를 줄이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품질이 좋고 최근에 개선된 해는 높은 적합도 값을 가지게 되어 더 많은 복제본을 생성할 확률이 높아지고, 품질은 좋지만 최근 개선이 없는 개체는, 즉 지역 최적화에 갇힌 개체로 낮은 우선순위로 인해서 적합도 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복제 과정인데요. N시계의 복제본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N시계 중에서 이 M6개의 개체는 이 MU의 집합에서의 복제본으로 오게 되고요. 남은 MC에서 MU의 개수를 뺀 값은 이 MU 집합에서의 룰레틸 방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복제본을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뮤테이션입니다. 네, 뮤테이션 내에 존재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앞서 뮤테이션에서 적용되는 오퍼레이터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인터널 스왑입니다. 우측에 A에 해당하는 그림이 인터널 스왑에 해당하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머신 내에서 두 개의 작업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인터널 스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익스터널 스왑인데요. 우측의 C에서와 같이 이 서로 할당 가능한 머신이 할당 가능한 머신일 때, 이 M1에 존재하는 T7과 M2에 존재하는 T4가 각각의 머신이 바뀌어 M1에 T4, M2에 T7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xternal insertion인데요. 해당 오퍼레이터는 우선 L이라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게 되는데요. 이 리스트는 타드니스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해서 정렬된 리스트입니다. 네, 여기서 i스타는 이 해당하는 머신, 리스트 중에서 가장 맨 앞에 있는 머신으로 타드니스가 가장 큰 머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L스타는 L에서 i스타를 뺀 리스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후 머신 W는 L스타에 해당하는 머신 W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그 머신 i스타에 있는 모든 잡들을 머신 W에 삽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된 작업들은 머신에 할당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후 이렇게 i스타에 있는 모든 작업들을 W에 할당했을 때 이 타드니스에서의 항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W는 이제 L스타에서 삭제되게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뮤테이션의 단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뮤테이션에서는 레시프터 에디팅이라고 불리는 이 다양성 단계와 소매틱 하이퍼 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강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의 단계에서는 각 클론은 유니폼 1에서 뮤테이션 맥스까지에서의 추출한 반복당 임의 횟수만큼 돌연변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익스터널 스왑이 작동될 확률은 P 뮤테이션 확률이고, 익스터널 인서션이 진행될 확률은 1-P 뮤테이션으로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소매틱 하이퍼 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강화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Variable Neighborhood Descent를 VND를 사용하여 강화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리셀렉션 단계입니다. 새로운 해 집합을 의미하는 MU+1은 기존의 해 집합 MU와 앞선 뮤테이션에서 강화까지 끝낸 pH 집합에서부터 생성되게 됩니다. 이 리셀렉션 할 때는 해 S1과 S2의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거리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이 모든 해들은 목적 함수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서 집합 C에 삽입되게 되고요. 이 집합 C에 존재하는 첫 번째 솔루션, 즉 목적 함수 값이 가장 작은 해는 mu 플러스 1에 삽입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리스트 X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리스트 X는 이 집합 C의 두 번째부터 X 플러스 1번째까지 해를 포함하는 리스트입니다. 이후 이 리스트의 각 해 SX와 mu 플러스 1의 각각의 해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이 mu 플러스 1의 해와 가장 거리가 먼 해인 XS를 선택하여 해당 해를 mu 플러스 1에 삽입하고 해당 과정을 반복하면 이 리셀렉션 단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리셀렉션을 통해서 생성된 mu 플러스 1의 집합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복제, 뮤테이션 과정, 리셀렉션 과정을 종료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컴퓨테이셔널 익스페리먼트입니다. 테스트 인스턴스로는 프로세싱 타임에 해당하는 PIJ는 1에서 99 사이의 균등 분포로 생성되었고, 셋업 타임도 SIJK는 1에서 49 혹은 1에서 124 사이의 균등 분포 내에서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듀데이트 DJ 또한 균등 분포 내에서 생성되었습니다. 기계 할당 여부는 상수 P를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기계 할당 여부에 관한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P를 값을 입력받고 각 작업 J에 대해서 1부터 100 범위 사이에서의 난수 K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K가 P보다 작게 된다면 MJ의 개수는 1부터 m 나누기 2의 균등 분포 사이에서 생성이 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mu의 개수는 1에서 m까지의 균등 분포 범위 내에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 후 작업 J에 대해서 mj개의 기계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할당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한 스케일과 이 메타휴리스틱에서 사용한 파라미터의 설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평가 지표는 RDA를 사용하였고요. RDA는 F에서 베스트 I를 뺀 값에서 월스트 I에서 베스트 I를 뺀 값을 나눈 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디자인 오브 익스퍼리먼트에서의 요인으로는 메소드 MN 셋업 P 타우 R로 설정되었고, 이 해당 요인들은 전수 요인 실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몰 사이즈 인스턴스에서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MILP는 평균적으로 0.15초에 이내에서 해를 도출하였고, 대부분의 나머지 알고리즘들의 계산 시간은 0에 가까웠습니다.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에서 보면은 제한된 알고리즘인 HO가 성능이 가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AA 0.5, AA 언더바 RL, AA 언더바 RI를 보면은 이 AA 언더바 RI가 가장 성능을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페어와 임프로브먼트 과정이 포함된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음 결과에서 알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CSA 언더바 T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CSA 언더바 F보다 CS 언더바 T가 더 성능을 좋은 것으로 보아
이 초기 면역 기억을 생성을 할 때 이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몰 사이즈에서의 터키 95% 신뢰 구간에 관한 결과입니다. 이를 사용한 이유는 변수 RDI에서의 요인인 메소드의 수준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으며 가장 우수한 방법들만 고려하여서 이들 간의 통계적 차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자 터키 95% 신뢰 구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해당 결과 그림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A를 보면 전체적인 글로벌 성능을 봤을 때도 이 빨간색 네모로 박스를 친 HO가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CSA_T가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 그림을 보면은 이 빨간색 친 부분을 보면 이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 HO는 이 n의 수가 늘어날수록 n의 수가 즉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CSA_T는 n의 모든 값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업에 관해서의 평균 RDA를 보자면 이 모든 방법에 관해서 이 셋업 타임이 1에서 124 사이의 균등 분포를 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D도 마찬가지로 타우 역시 0.2일 때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움 사이즈 인스턴스에서 MILP를 푸는데 둔 제한 시간은 100초로 설정을 하였고요. 앞선 스몰 케이스와 동일하게 HO에서 가장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 중 좋은 성능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CSA_T가 MILP 다음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움 사이즈일 때 터키 95% 신뢰 구간에 관한 결과입니다. A를 보시면 스몰 사이즈일 때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고요. B 그림에서 보면은 동그랗게 초록 색깔로 보이는 저 MILP의 n이 40일 결과값을 보면 이 HO와 CSA_F, CS_T가 n이 40일 때의 MILP보다 더 나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를 확인해 보면 이 H2부터 CSA_T 그리고 MILP까지 통계적으로 타우가 0.2일 때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사이즈일 때 인스턴스의 결과값입니다. 미디엄 사이즈와 동일하게 MILP 솔버의 타임 리밋은 100초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100초로 설정하였을 때 MILP가 최적회를 시간 내에 도출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RDA의 값은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값의 미니멈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에서의 결과값을 보면 전체 토탈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던 알고리즘은 AA_RI 0.5였습니다. 근데 이 AA_RI 0.5와 HO와 타우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타우가 0.2일 때는
AA_RI가 더 좋은 성능을 내지만 타워가 0.4일 때는 HO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ne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휴리스틱을 같이 보았을 때 CSA_T가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사이즈일 때의 터키 95% 신뢰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CSA_F와 CSA_T가 둘 다 모두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B를 보시면 빨간 색깔 박스 친 거를 보면 N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AA_RI의 성능이 HO보다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를 보면 앞선 페이지에서의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타워가 0.2일 때는 AA_RI가 HO보다 성능이 좋고 타워가 0.4일 때는 HO가 AA_RI보다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200개 이상의 작업을 매일 서로 다른 병렬 기계에 할당해야 하는 제조회사의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MILP 모델로 수식화되었으며 제한된 휴리스틱 해법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휴리스틱 방법들은 본 논문의 문제 특성에 반영하도록 수정되어 적용되었으며 H1에서 H5까지 불리는 새로운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 또한 개발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휴리스틱은 세 가지 인스턴스의 집합에 대해 테스트되었으며 본 문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알고리즘이 가장 우수한 해법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기계 및 작업군에 따라 셋업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연구와 긴급 주문에 속한 작업의 높은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목적 함수의 가중치를 도입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니언입니다. 제가 생각한 본 논문의 강점으로는 실제 냉난방 공조 장비 제조 공장의 요구 조건을 바탕으로 제약 조건을 포함해 현실적인 생산 환경을 모델링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기존 문헌의 휴리스틱을 문제에 맞게 변형하고 새롭게 제안한 알고리즘과 체계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각 알고리즘마다 수도코드와 단계적 설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알고리즘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용이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본 논문의 약점으로는 머신 엘리지빌리티 제약이 MILP 모델 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처리할 수 없는 기계에 대해서는 매우 큰 처리 시간을 할당함으로써 데이터에 제약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해당 문제의 구조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수리 모델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MILP 수식에 관해서 잘못된 설명이 있어 이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다이애나 에럴이 제시한 파라미터를 그대로 실험에서 채택을 하였는데 해당 파라미터가 현재 문제의 최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이 해당 논문의 약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